안녕하세요. 저희는 온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조의 보아스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 시간으로 가족회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권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규칙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네, 부모 혼자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아이가 밤에 잠잘 시간만 되면 5분만 더 놀겠다고 자꾸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웅이가 잘 시간마다 5분만 더 놀고 싶다고 하잖아. 엄마는 그래서 웅이랑 실랑이를 하고 결국 울면서 잘 때가 많아서 속상해 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혼난다는 느낌을 안 들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웅이랑 같이 웃으면서 잘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공격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본다는 겁니다. 즉, 공격적인 해결이 아닌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아스님께서 학자 한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 또 한 명이요? 네. 자, 이제 막 인천국제공항을 타고 들어온 임상심리학자 셰파리 차바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 차바리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아이만큼 잘하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공격적이라고 받아들인 자녀는 부모에 대한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공격적이면 아이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받아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에 방어를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네. 반대로 부모가 협력적으로 접근할 때 아이도 협력적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이에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했더니 아이도 그럼 침대에 누워서 책 한 권을 읽어줘 라는 식으로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차바리의 말처럼 아이가 소극적인 참여자에서 적극적인 협력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이해하며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는 가족 회의를 만들면 그동안 골칫거리로 여겼던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가 만족하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요? 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책의 저자의 사례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가지고 가족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8살이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이고 잔인한 게임을 안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독에도 걸리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지 한번 목록을 적을 테니 그 중에서 같이 고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아빠가 함께 골라보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게임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시간을 정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일단은 평일에 30분, 그리고 주말에는 1시간으로 정하고 10분 남으면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게임하는 걸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되게 꿀팁인데요? 네. 진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생각도 물어보면서 규칙을 정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아이도 만족하고 부모도 만족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차바리는 이러한 가족회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윈윈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와 아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보통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거나 반대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둘 중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윈윈 접근법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즉,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를 사이에 두고 부모와 아이가 대립하지만 윈윈 접근법에서는 문제를 마주보고 부모와 아이가 협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을 적용한 게 바로 침대회의입니다. 침대 회의요? 네. 오. 이 책의 사례를 들어보면 가족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침대 모여!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모여서 의논할 게 있구나. 라고 신호를 알아차리고 침대로 모입니다. 침대에서 가족 회의를 한다고요? 식탁도 있고 거실도 있는데 동그랗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오. 침대에 모여서 한 줄로 바짝 붙어서 눕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이제 우리 가족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허공에다가 이렇게 떠 있다고 상상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침대 회의가 또 왜 좋냐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아서 좋습니다. 아, 얼굴을 안 봐서 좋다고요? 네. 아하. 서로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누우니까 물리적으로 우리는 한 팀이야 라는 의식이 생기거든요. 여태까지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주보면서 대립했었지만 이제는 문제를 마주보고 한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로 살붙이면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분위기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허. 네. 비록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족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보는 경험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 바짝 붙어서. 오늘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를 사이에 두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마주보고 협력해야 서로에게 윈윈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따뜻하고 정감 있는 여러분만의 가족 문화를 많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